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동중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청래는 졌지만 정청래 지지자는 이겼습니다. 정청래는 졌지만 정청래가 주장한 것까지 진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 총선 승리, 대선 승리. 그러려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 모두 총단결하고 범민주 진보 세력 통합과 연대하고 그리고 개혁하고 또 개혁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랑받는 정당이 돼야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제가 핵심적으로 주장했는데 그것이 정답이고 가야 할 길입니다. 틀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습니다. 반분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진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폭탄선을 했다가 나중에는 통합하고 연대하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사통통합, 범민주 진보연합, 통합과 연대, 개혁, 이것이 옳았고 반분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 이것은 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정청래가 숫자로 졌지만 정청래 지지자들은 이겼고, 정청래가 숫자로 졌지만 정청래 주장까지 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주 작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김민석의 진짜 잘못, 김민석의 진짜 죄는 사람들 마음에 혐오의 씨앗을 심은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정청래를 공격한 것이 아니다.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판할 수 있다. 노선을 놓고 싸울 수도 있다. 정치적 책임을 따질 수도 있다. 당대표를 놓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서로 날카롭게 부딪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 김민석의 진짜 잘못은 당 안에 혐오를 심었다는 데 있다. 반명이라는 낙인을 찍고 상대 후보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의심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었다. 상대의 주장이 무엇인지 따지는 대신 어느 편인지 묻고 생각의 차이를 충성의 차이로 바꾸고 정치적 경쟁자를 함께 갈 동지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이것은 토론의 정치가 아닌 혐오의 정치다. 그리고 혐오는 한번 정치의 수단이 되면 정치인이 원하는 곳에서 멈추지 않는다. 처음에는 상대 후보를 향한 혐오가 다음에는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을 향한다. 그 다음에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향하고 마침내 누구든 충성심을 의심받는 순간 공격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치 공동체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 더 나쁜 것은 지지자들을 그 정치에 동원하는 것이다. 지도자가 상대를 혐오의 언어로 규정하면 지지자들은 그 언어를 훨씬 더 거칠게 확대한다. 정치인이 한마디 던지면 수천 수만의 상대 후보와 그 지지자들을 공격한다. 그 결과 상처받는 것은 어느 한쪽만이 아니다. 공격받은 쪽에는 분노와 모멸감이 남고 공격한 쪽에는 혐오와 적대의 습관이 남는다. 선거가 끝나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같은 당에서 다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서로를 증오하게 된다.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방식이 당장의 선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리더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리더의 역할은 지지자들의 분노를 이용해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끝난 뒤에도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선택을 리더로서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김민석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말 잃은 것은 몇 표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가 장차 더 큰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신뢰다. 정치인은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혐오를 심어놓은 승리는 반드시 대가를 남긴다. 그 혐오를 누가 거둘 것인가? 상처 입은 당원들을 누가 다시 하나로 묶을 것인가? 반명으로 몰렸던 사람들에게 누가 다시 동지라고 말할 것인가?
지지자들에게 심어놓은 적대감을 선거가 끝났다고 무슨 수로 멈출 것인가? 나는 그래서 묻는다.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렇게까지 했는가? 김민석의 진짜 잘못은 선거에서 거칠게 싸운 것이 아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혐오를 정치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것은 당에도 해롭고 상대에게도 해롭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도 해롭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가장 해로운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어준 총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청래를 반명이라고 프레임을 하면서 정청래 지지자들까지 반명으로 몬셈이 됐거든요. 그 마음을 어떻게 다시 할 것인가. 지금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일을 잘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책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들 착각하는데 그거를 해석해 줄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그 정책을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결과를 해석해 줄 코아 지지층이 등을 돌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리는 게 먼저입니다. 네. 그걸 모르고서는 지금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김민석 대표는 정청래 의원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청해야 돼요. 절반을 같이 가야죠. 자, 과반 득표에도 실패해 선호투표제로 당선된 김민석과 노골적으로 김영 구하기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팀 김민석은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이김에서 이제 정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반명무리를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없어 국민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해도 떨어진 정청래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에 500원을 걸어봅니다. 당대표 이전인 이 시대의 참 정치인으로 돌아온 정청래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대표 1년간 하면서 할 말 못하고 참고 제가 스님도 아닌데 살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는 좀 유쾌하게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출연, 유튜브 출연도 자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대표일 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겠습니다. 할 말은 하고 살겠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당대표 하면서 말 못하는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말의 감옥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말을 구속시키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3,000명대로 떨어졌다가 왜 다시 4,000명으로 올라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나가주세요. 네, 안녕. 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